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이피싱 2000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늘 2탄입니다. 2탄. 바다 릴지 낚시 뱅에돔 편. 자, 바다 릴지 낚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성돔뿐만 아니고 뱅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팅, 밑밥질, 원줄 관리, 이 세 가지는 필수다. 예. 왜 필수인지 대해서는 제가 차츰차츰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리가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 어떻게 채비를 하고 어떻게 밑밥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채비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비를 선택할 때는 조류, 현장의 조류와 바람, 수심, 수온, 수온에 따라서 채비 선택을 달리합니다. 자, 물속에 바다 물속에 사는 뱅에돔들은 이 수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수온이 몇 도냐에 따라서 물고기의 움직임이 활동 반경이 결정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바닥층 근처에 머물 확률이 굉장히 많고, 수온이 높을수록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채비를 구성해야 한다. 무조건 제로찌에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어떤 채비를 써야 되는지도 제가 요 설명 끝나고 나면 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밑밥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조류, 바람, 수심은 현장 상황이고, 수온을 체크하고 똑같습니다. 밑밥도 그렇게 구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밑밥의 종류는 빵가루가 거의 주 베이스입니다. 주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고, 파우더 그리고 크릴 등을 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온, 수온에 따라서 내가 파우더를 섞을 것이냐 크릴을 섞을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수온이 높으면 파우더와 크릴을 안 섞습니다. 빵가루, 즉 시각을만 충족시켜줘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저수온으로 갈수록 밑밥의 비중, 밑밥의 무게죠. 침강하는 속도를 좀 무겁게 하기 위해서 섞는 게 파우더입니다. 파우더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사용할 때는 파우더는 단지 밑밥을 조금 빨리 내리고 조금 깊이 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아시겠죠? 파우더의 역할. 그리고 크릴은 뭐 꼭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한데, 뱅에돔 낚시할 때는 크릴을 안 섞는 게 조금 유리할 때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저수온기로 가면 크릴을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를 잘게 쓰면 조금 물고기의 잡어라든지 조금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보통 하루 정도 낚시할 때 쓰는 비중은 빵가루 3장 내지 4장, 그리고 파우더 1장, 그리고 뭐 크릴 1장, 요렇게 들고 갑니다. 그 밑밥은 항상 현장, 내가 내린 포인트의 현장 여건을 보고 밑밥을 어떻게 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요거를 보고 조류, 바람, 수온, 수심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크릴이라든지 뭐 파우더를 조금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들물과 날물에 따라서 이 뱅에돔의 활성도가 계속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속 수시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항상 변화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저는 그리고 채비를 할 때 내가 오늘 무슨 미끼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채비 구성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고, 우리가 주로 뱅에돔 낚시할 때 사용하는 미끼들은, 자, 홍개비, 크릴, 크릴도 이제 우리 밑밥 크릴이 있고, 그 가공된 크릴도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그냥 크릴이라고 하고, 그리고 빵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사용하는 빵가루 경단. 크게는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채비를 할 때마다 채비의 구성이 조금씩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자, 미끼에 따라서 이 바다에 떨어지면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빵가루 경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에 뭉쳐서 던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죠. 그러면 내가 밑밥이 가라앉는 속도와 채비가 가라앉는 속도, 내 미끼가 가라앉는 속도죠. 미끼가 가라앉는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도 수분 조절, 즉 비중, 바닷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파우더와 수분으로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첨가해서 충분히 불린 다음, 저는 주로 충분히 불린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미끼의 종류에 따라서 진강 속도가 다른데, 그에 따라서 바늘의 무게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 홍개비를 쓸 때는 홍개비 자체 물에 떨어지면 빨리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홍개비 바늘을 쓸 때는, 홍개비 미끼를 쓸 때는 바늘이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그리고 미늘이 있어야 되겠죠. 홍개비가 잘 바늘에서 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홍개비를 사용할 때는 바늘의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을 쓰시고, 크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릴 자체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빨리 조리에 떠내려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크릴 역시도 바늘의 무게가 있는 바늘을 써주셔야 됩니다.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와 내 바늘에 달린 크릴과 바늘의 미끼 내려가는 속도를 맞춰줘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뽕돌은 도움을 받는,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뱅에돔 낚시 채비의 핵심은 바늘 무게. 모든 무게 중심이 바늘에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빵가루 경단 같은 경우에는 침강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바늘이 있습니다. 무미늘 바늘에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합니다. 미늘이 없는 바늘입니다. 미늘이 있을 필요가 없죠.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낚시 책자가 됐든 뭐 이런 말 들어보실 거예요. 뱅에돔은 띄워서 낚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좀 제 생각은 다릅니다. 뱅에돔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각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운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뱅에돔의 수면에 뜨게 되면 낚시를 하는 낚시꾼을 경계하게 됩니다. 근데 수온이 좋거나 이러면 뱅에돔이 부상을 하죠. 부상을 하는데, 부상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공략 거리를 굉장히 멀리 하거나 밑밥에 비중을 올려서 고기를 다시 내려앉혀야 됩니다. 상층보다는 중층으로 내려서 하게 되면 입질이 굉장히 시원하게 됩니다. 뱅에돔도 나를 못 보고 나도 뱅에돔을 못 보게 하는 게 마리수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중층에서 뱅에돔을 머물게 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완전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밑밥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이 뱅에돔은 우리 민물에 사는 떡붕어 아시나요? 떡붕어? 떡붕어와 습성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먹이 흡입하는 것들, 그리고 움직임, 그런 것들도 그렇고, 물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떡붕어가 굉장히 흡사하고, 이 붕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다의 감성돔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조금 비슷하긴 하죠.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낚시하는데 충분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뱅에돔 낚시할 때 이 빵가루 경단 낚시를 하는데, 떡붕어 중층 내림 낚시를 저는 뱅에돔 낚시에 접목을 시켜서 낚시를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중층 내림 재밌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떡붕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힘도 굉장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채비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낚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영상은 현장 필드에 나가서 제가 낚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